안녕하세요. 명예처방전 구독자 여러분, 저는 세브란스 병원 소화기내과의 김도영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소화정신과 특집 2편, 오늘의 주제는 ADHD라고 알려져 있죠.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요새 텔레비전을 통해서도 이 ADHD가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 카더라 통신 말고 정말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해 주시기 위해서 세브란스 병원의 소화정신과 이정환 교수님 오늘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제가 서두에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ADHD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병이 어떤 병인지 좀 간략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ADHD는 사실 그 증상이 진단명에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력 결핍 문제와 과잉 행동 문제를 가진 아이들을 뜻하고요. 이런 행동 문제들 혹은 기능의 문제가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을 때 ADHD로 실제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가정 얘기를 하면 좀 그렇지만, 많은 가정에서 아기들이 산만하고 네. 주의력이 좀 떨어진다고 많은 부모들이 실제 느끼거든요. 저도 맞습니다. 그렇고. 근데 단순히 그런 거하고 이 ADHD를 어떻게 구분짓는 어떤 크라이테리아, 그게 있겠죠? 네. 가장 중요한 거는 네. 모든 곳에서 그래야 합니다. 모든 곳에서. 네, 그러니까 집에서만 집중 안 하고 공부하기 싫어하고 하는데 학교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따라간다. 이러면은 진단을 하기가 좀 어렵고요. 학교면 학교, 학원이면 학원, 집이면 집, 이렇게 일관된 모습들이 여러 군데서 나타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 주의력 결핍만 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과잉 행동은 없고. 네, 맞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디지즈 질병에 속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소분류로 소분류.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같이 있는 타입이 있고, 또 오히려 이렇게 부주의가 더 두드러지는 타입이 또 있습니다. 과잉 행동만 나타나는 경우는 없나요? 과잉 행동이 나타나는 경우도 타입 자체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네. 임상적으로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경우들이 많고요. 거의 혼합형이거나 네. 부주의형 예.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전에 제가 학생 때 캠프에 한번 쫓아간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이미 약물 치료 같은 게 좀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네. 어떤 치료를 하는지 좀 얘기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ADHD의 치료는 네. 여전히 현재까지도 약물 치료가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여러 가지 비약물적인 치료들이 이제 시도가 되고 있기는 한데, 아직 약물 치료만큼 효과가 있는 치료들이 검증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그 ADHD를 진단받을 때부터 바로 이제 약물 치료가 시작되는 거예요? 좀 애매한 부분이기는 네. 한데, 저희는 어쨌든 이게 일상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약을 쓰는 경우가 좀 많이 있고요. 네. 좀 의사마다 좀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아무래도 ADHD 약물이 부작용도 나타날 수가 있고, 또 네. 보호자분들이 아이들한테 약을 주는 거다 보니까 맞습니다. 우려도 굉장히 크시기 맞습니다. 때문에 이게 정말로 약을 먹을 정도로 현재 불편하냐를 가장 많이 따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모든 아이에게 다 약물 투여가 되는 건 아니라는 말씀 같습니다. 적절한 질문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 ADHD의 어떤 치료에 있어서 골든 타임이라는 게 있나요? 너무 늦어지면 이게 되돌릴 수 없다든지 뭐 그런 건 없습니다. 없고요. 없기는 한데, 네. 정말로 만약에 ADHD 증상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문제가 보인다. 네. 예를 들어서 학습이면 학습, 대인관계면 대인관계, 여러 면에서 문제가 보이는데 그거를 오랫동안 치료하지 않고 끌 경우에는 여러 가지 2차적인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문제가 발견이 되었을 때는 빨리 치료를 하는 것들을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소아기 때의 ADHD가 아니고 성인 시기에 ADHD가 나타난다, 이런 얘기도 들은 것 같은데, 그게 맞나요? 네, 요즘 개념 자체를 좀 다시 생각해야 되는데요. 성인 ADHD라는 개념은 이제 최근 몇 년 사이에 언론에서 굉장히 대두가 되면서 많이 유명해졌는데, 사실 ADHD 자체가 성인에 발생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성인기까지 넘어와서 네. 유지가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렇군요. 저희는 실제로 ADHD가 없었던 사람이 성인기에 ADHD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또 갑자기 드는 생각이, 이게 아이들한테 많이 나타나는데 이 나이가 들수록 치료를 안 해도 좀 완화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네, 그게 ADHD가 일반적인 경과를 보면 ADHD도 발달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다른 뇌의 부위에 비해서 주의력을 담당하는 전두엽의 발달이 좀 더딘 것인데, 그렇다 보니까 청소년기에
갑자기 많이 좋아지는 경우들도 분명히 존재를 해서 청소년기에 네. 한 25%에서 50% 정도는 진단이 취소될 정도로 호전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 들어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는 좀 아기 때는 또 소아 때는 문제가 됐다가도 청소년기 지나면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질환으로 볼 수도 있는 거네요. 네, 뭐 소화기에도 정상 생활을 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이기는 하고요. 네. 네, 그래도 더 이렇게 주의력을 잘 발휘하고 잘 지낼 수 있는 비율들이 점점 더 나이가 들면서 늘어나는 것도 맞습니다. 자, 이제 그 부모님들이 또 이제 아이가 ADHD를 갖고 있으면 걱정을 또 많이 하실 때 훈육 과정이라든지 뭐 이런 면에서 부모님들께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굉장히 개별적인 얘기여서 네. 좀 어렵기는 네, 한데요. 그렇죠. 그래도 일단은 아이들의 행동 자체가 뭔가 나쁜 의도가 있어서라던가 게을러서라던가 반항하는 의미에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좀 그거를 이해를 해야 되고,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잘 안 되고 있으면 그런 생각들이 불현듯 들게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제가 일부러 저러나? 약간 이런 마음들이 들 수가 있는데, 그게 아이가 뜻해서가 아니고 본인 스스로도 어려운 부분들이라는 것들을 이해하고 차근차근 다시 한 단계 한 단계 일러주고 같이 하도록 지도를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 1편에서도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갖고 있는 우리 환우들을 봤을 때 주변 분들이 어떻게 대해주는 것이 좋은가 질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 뭐 비슷한 질문입니다만 이 ADHD를 갖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봤을 때 주변 사람들이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이것도 간략히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모님께 드린 말씀이랑 비슷한 것 비슷하겠죠. 같아요. 네. 근데 ADHD 아동들 중에는 실제로 이렇게 친구들을 때린다거나 좀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는 아이들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네네. 그런 경우에는 다른 어른들이 굉장히 아이에 대해서 방어적이거나 아니면 좀 선입견을 가지고 대하시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근데 ADHD 아이들도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아이들이 행동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게 어려움이 있는 경우들이 크고요. 그래서 오히려 좀 저 아이가 왜 저러는 행동을 할까 좀 더 어른의 시선으로 살피고 좀 같이 돌봐주려고 도와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건 여담입니다만 제가 아까 서두에 그 학생 때 캠프 갔었다 그랬잖아요. 우리 ADHD 환우 캠프가 있었는데 그때 과잉 행동을 보이는 아이를 제가 맡았어요. 뭐 1대1로. 네. 근데 어렵더라고요. 네. 욕설을 엄청 하고 심지어 폭행도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끝날 때 부모님 앞에서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혹시 제 유튜브 보고 계시면 떠올렸을 것 같은데 너무 고생했다고 고기 사 먹으라고 돈까지 주셨어요. 네, 그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느낀 것은 소아 질환을 앓고 있는 환우들의 부모님들 그분들의 노고를 감히 짐작이나 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주변 사람들도 평상시에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잘 기억하고 계셨다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예처방전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간편한 생활 보내세요. 그럼 모두 안녕.